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어쨌든 새벽 2시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뉴스 소멸인 건지 아니면 아이폰 16의 기대감이 너무 빠져버린 건지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런 건지 증권사들의 코멘트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된 아이폰 모습을 보시면 베젤이 얇아졌습니다만 외관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AI 기능, 두 번째는 칩 성능, 세 번째는 배터리랑 카메라 부분입니다. 첫 번째인 AI 부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달고 다양한 기능들이 출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애플의 AI 기능이 공개됐는데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리를 통해서 챗GPT와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초개인화와 보안이 갖춰진 시리가 탄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스케치를 사진으로 변화된다던가 온디바이스 AI가 완벽하게 됐다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10월 영어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코멘트가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 칩 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트렌드와 달리 4개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 16 플러스, 프로, 맥스 모두 신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수익성을 생각하면 사실 그레이드별로 좀 나누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신형 칩을 다 달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칩 성능의 경우 전작 대비 CPU는 15%, GPU는 20%의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D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모델의 D램 같은 경우도 6기가였는데 8기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입니다. 애플의 경량화 AI 모델은 최소 1.5기가의 D램이 더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 쪽에 D램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와 카메라 함께 볼까요? 일단 카메라와 관련돼서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홈 버튼 아래에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센서라든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프로랑 프로맥스의 초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전작의 프로맥스에 달렸던 5배 망원 카메라가 프로에도 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칩의 전력 효율이 개선되면서 16 프로맥스 기준으로 4시간 정도 더 배터리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AI 부분에선 새로운 내용이 나왔고 칩셋도 이 AI를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전작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가격 상승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프로가 999달러, 프로맥스가 1999달러로 15와 똑같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일단 IM증권에서는 이제 16보다 17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 17은 더 얇아질 거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더 빠르게 더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16에 대한 기대감, 이 내년의 아이폰 판매 컨센서스보다는 26년의 아이폰 판매 컨센서스를 봐야 할 때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증권사들의 의견 쭉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신한에서는 AI라든지 기능적 측면에서는 만족을 한다.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의 실적 성장에 그렇게 훼손될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KB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변화는 제한적이다. 흥행의 성패는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에 달려있다라면서 아쉬운 점, 미국에서만 먼저 출시가 되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출시가 미정인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한 줄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 동결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는 거였고요. 한투에서도 한 방이 없었던 애플 인텔리전스다라면서 약간은 아쉬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DB에서도 진정한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25년에 출시될 17일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애플 서플라이 체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다라면서 애플 신제품 발표 이후 전후 주가 수익률을
정리를 했는데요. 대규모 공급 차질을 빚었던 아이폰 14를 제외하고 늘 연말에는 애플 서플라인 종목들의 주가는 올라 있었다. 이 점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S에서 나온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LS에서는 AI를 활용한 킬러 앱이 부족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면서 화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웨이의 3번 접히는 폴더블 폰이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일부러 애플의 출시와 맞물려서 공개를 한 건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개시 이후 24시간 만에 200만 대의 예약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애국 소비 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대리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화웨이의 판매량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선책이었습니다.